근데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항상 여기 어떤 전문가가 됐든 지금 현재의 상황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뭐 몇 조 원씩, 몇십 조 원씩 그 매출이 갑자기 튀어나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 펀더멘털에 뭐라 그럴까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 수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디하고 지금 뭐 납품 협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섹터? 결국은 계속 네네. 매출이 뭔가 늘어날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 자화전자를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네네. 예.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렵거나 지금 뭐 제가격이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증설 이슈가 있는 기업들, 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지금은 확실히 딱 대표적인 거는 물려도 일단은 2차 전지. 물려도 있죠. 예, 이쪽 군에서 처음에 이제 소재가 좋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셀업체라고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이제 비싸다는 얘기보다는 수급이 잡는 거죠. 어제부터는 어제 뭐 이틀 전부터는 왜냐면 6개월 락업이 끝나고 나면은 큰 물량은 이제 나올 물량이 뭐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LG화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솔루션 물량 안 내놓겠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주가는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 거고, SDI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싼 구간, LG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해서 싼 구간인데 키 맞추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우선은 원래 SDI가 그러니까 이 셀업종 중에 키였다고 하면은 락업을 통해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통을 받게 된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차 전지 계속 몇 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도 다뤘던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있겠고, 뭐 LNF 에코프로 BM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셀 업체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SDI,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뭐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도 통과가 됐고요. 네. 한국에서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만 몇백 조 단위의 어떤 신규 투자를 일으키기 위한 지원책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반도체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증설 이슈와 그 다음에 성장 이슈가 같이 끼어 있는데 네. 너무 식상해서 그런가요? 수요의 회복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가 하는 말이 공급을 줄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공급을 줄이면은 신규 수요에 대한 확산을 당장 하지 않겠다는 말, 그 말은 투자 같은 경우 일반적인 캐펙스 투자만 한단 말이거든요. 예, 그런 점은 크게 좀 소부장 쪽까지 낙수 효과가 내려올 가능성은 낮은 거죠. 투자한다 그때 얘기 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낫긴 합니다. 네. 아직 액션이 이게 말잔치만 있지 아직 액션이 안 일어났다. 네, 좀 클리어한 부분이 없네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휴마시스 10% 손실 중인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박경남님. 일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큰 사이클에 한번 지났었고, 두 번째가 지금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뭐 10만 명 수준 그 이상 이 단계에서 시세는 먼저 그 저점에서 빠르게 났었습니다. 특히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시세가 한 달 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는 주가 같은 경우 일단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 안 나오면 그냥 바로 한 17,000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반등 안 나오면 17,000원까지 하락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키트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냥 뭐 뭐야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어디죠? 대장주? 시젠요. 네. 시젠 케이스 뭐 관련된 보면 알잖아요. 쫙 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쫙 빠지는 거. 그러니까 네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거 언제든 다시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요런 이벤트적인 요소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할 때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방향이 정해지고 그때 못 팔면은 그게 고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봐왔던 부분이 있고 지금의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나 중증 환자 비율이 바닥 대비해서는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은 한참 심한 시기 그다음에 오미크론 초기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재료의 무게 관점 이게 지속적으로 좀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퍼져나가고 커질 수 있을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키트는 또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이제 편의점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판매를 한다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편의점별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쟁이 좀 붙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판매가 많더라도 그만큼 떨어지는 이익이 아주 적어지는 구조. 즉 그런 점에서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뭐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이 이 유튜브가 가끔씩 이렇게 좀 버퍼링이 생기나 봐요. 그런 글들이 올라오네요. 저희는 일단 이게 생기질 않아가지고 네네. 이게 유튜브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요새 통신 제가 집에 네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버퍼링 생기는 경우가. 네네. 여기는 저희가 그 기가 단위로 이게 전용선을 네네. 랜선을 사용하니까 네. 기업용으로 그래서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혹시 그 이유 인터넷 사정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간혹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LX 세미콘 뽀글님 어제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어제 좀 반등 나오고 근데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좀 상승폭 대비해서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메모리 쪽 계속 부각이 동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테스나 비슷한 흐름이고요. LX 세미콘 근데 실적이 좋았던 게 뭐 LB 세미콘 이쪽. 야, 근데 진짜 두산 저런 다른 데들 어쨌든 저런 어떤 강한 때때로 움직임 보이는 거에 비하면은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진짜 무겁네요. 네, 뭐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아니 진짜 다들 두산이 인수해가지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네네. 두산이 인수해가지고 재수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댓글로 막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안 움직이니까 막 화풀이 하시는 거긴 한데 예, 참 무겁긴 하네요. 근데 우리 이성웅 이사님은 우르사 이사님은 여기가 가장 선호주잖아요. 네, 뭐 시간이 지나 봤을 때 주가가 또 얘기를 해줄 거니까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는 한번 타이밍을 가지고 매수를 해 나가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 뭐 빠져 있을 때 종목들 중에 제가 팔라는 종목이 있고 관심 가지고 또는 뭐 당장 사야 된다 뭐 그런 톤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봐야죠. 계속 보면서 관심도를 높여 놔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아까 LX 말씀을 드리다가 근데 지금 반도체 법안 이번에 미국에서 하는 것도 네. 결국은 저거 아니에요? 그 뭐지? 파운드리 쪽, 네, 비메모리 쪽에 대한 지원. 인텔이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하려는 분야도 그쪽이고. 네. 그러면 이쪽 후공정, 파운드리 후공정 쪽, 비메모리 후공정 쪽의 기업들. 근데 여기는 국내 기업으로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가나요? 아니면 외국 기업들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의 후공정 업체들. 지금은 국내로만 하고 국내로만? 네, 국내로만 하고 있고 그 해외로 시도를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요. 아마 통해서 가겠죠. 뭐 삼성전자가 늘면 그렇게 가는 구조고 뭐 대만 쪽이 워낙 다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비메모리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까 우리 그 증설 이슈로 우리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탐방을 다녀오겠다라고 하셨던 네네. 게 이제 자화전자란 말이에요. 네, 자화전자는요. 네. 아까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니까 먼저 오늘 급등을 하는 거죠. 네네. 자화전자를 좋게 보시는 이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공시를 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뭐 공장의 증설의 금액이라든지 단위를 대입해 보면 확실시 되는데 이게 증설하고 나서는 초기에 비용이 나가게 돼요. 뭐 가동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매출처가 구체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은 매출에 대한 이익도 달라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5,100억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매출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뭐 1조 정도 이상은 갈 수 있는 포텐이 있다 보니 저는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확인하고는 또 뭐 그 포인트는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라고 보세요? 신규 매수는 뭐 일부는 가능한 거죠. 일부는 가능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한 2만 원대 초반부터는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아 나가는 종목이죠. 중소형주 단에서 중소형주 군에서 모아 나갈 수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고 뭐 한 2만 원, 2만 3천 원 이러한 구간에서는 계속 좀 편하게 봐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알렌님이 그 테스나 얘기하시면서 500%가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오를 수 있냐. 네, 한 2년간 뭐 한 5배 올랐죠. 네. 2, 3년간. 뭐 언제나 사이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그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영업 실적이라든가 매출과 이익이라든가 이건 그대로인데 주가가 5배 올랐냐? 아니면은 그만큼 매출이나 이익이 같이 따라 올랐냐? 같이 따라왔었어요. 그때가 비메모리가 한창 좋을 때가 캡하는 100% 그러니까 가동률이 100% 가동률을 보면 돼요. 쉽게 그 비메모리 기업을 투자할 때 포인트는 가동률을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100%에 가까워지면은 그냥 팔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100%에서 뭐 많이 빠지는 단계에서는 이제 사 들어가면 되는 뭐 그런 쉬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게 전자라든지 이쪽 요소에서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사이클을 보는 거죠. 지금의 큰 사이클은 한 번 있었던 거고 요런 구간은 그냥 아예 뭐 비메모리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한 2년의 사이클이 좋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 특히 20년 네. 그리고 21년, 22년 지금 이제 좀 네. 조금 이제는 애매한 구간이죠. 알겠습니다. 뽀글님이 클레임을 거셨어요. LX 세미콘 말씀해 주시다가 딴 이야기 하셨다고. 네네 맞아요. 결론을 어떻게 그가 그 결론 부분을 좀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니까. 추가 매수 대응이 났습니다. 네, 추가 매수 뭐 한 9만 원 초반 왔을 때는 모아 나가는 거죠. 모아 나가는 군 중에 하나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아 나가는 걸로. 네, 모아 나가는.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괜찮아요? 네, 신규 매수도 괜찮습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주가 이익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반등이 꼭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순옥님, 대입장님 언제 오시는지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라이브 방송으로 네, 들어오시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자자자자자. 삼강 MNT. 삼강 MNT 22,200원 거의 다 회복했는데 빠져나와야 할까요? 아침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타임 뒤에는 풍력이나 원전이다 보니까 한 타임 더 볼 필요가 있겠죠. 못해도 최근에 박스권 상단은 한번 볼 것 같습니다. 24,000원대는 한번 보지 않을까요? 네. 밸류로는 얘기는 안 돼요. 풍력은 밸류로는 얘기는 안 되고 삼강 MNT 같은 경우도 뭐 수주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좀 명확하지는 않는데 이게 그 타임을 바꿔놓은 게 풍력 쪽에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들이 좋았었는데 무상증자 요인도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근데 일반적인 기업 그러니까 조금 테마성의 요소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증을 하더라도 주가 반응은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위로 한번 튀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풍력적으로 삼강 MNT가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재생 쪽이 다른 법안 부분이라든지 그 요소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강하고 그래도 저라면 한 24,000원대 정도까지는 기다리고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23,000원으로 내려올까요? 레고님. 23,000원에서 싸게 저가 매수하시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얼마더라? 자화전 26,000원인데 지금. 네네. 23,000원까지 가면은 상당히 네, 요럴 때는 좀 막 밀리는 게 과연 밀릴까? 그 생각이 들면 일부 사놓고 가격대를 정해놓고 좀 본대 강한 물량 분할 같은 매수. 경우, 본대 강한 물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면 되고 원키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설한 부분이 당장 가동되는 요소도 아니다 보니까 한 방에 가지는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 가격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23,000원?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23,000원대에서 매수하는 걸로 기다리는 게 전략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부는 사놓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죠. 네.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100%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뭐 기다리죠. 그죠. 네. 주방골님, 요즘은 LG전자 말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 LG전자 며칠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LG전자를 얘기를 했었고 LG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대체제로 낫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았어요.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가 낮아졌는데 그 예상치보다는 또 나았거든요. 나았고 중화권 쪽에 데이터도 좀 돌아서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 단으로 뭐 2차 전지군에서는 삼성 SDI였고 그 후발로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스타로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군에 확실히 넣어둬야 되고 LG전자보다는 삼성 전기가 지금 또 낫습니다. 네. LG전자가 그때 달라질 수 있었던 요소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일회성 이익이 붙었었어요. 이게 전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계속 나갈 수 있는 요인인지 아닌지 그게 명확한 흐름이었다고 하면은 주가는 그래도 뭐 10만 원대 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했을 텐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좀 밀렸고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에서 주가는 박살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요거는 바닥을 좀 다지고 네네.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는 요소가 있으면은 주가는 그래도 뭐 못해도 1차적으로는 12만 원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린 분들이 고점에서 있으니까 네네. 내가 상가격에 오기는 좀 그렇고 네. 물타기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야 또 이게 좀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네, 단계적으로 조금
기다리면서 해야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타기를 지금 해도 되냐. 전 당장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지금 반등이 바로 나올 요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안 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로 그냥 되도록 사는 게 아니라 좀 밑단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죠. 뭐 9만 원, 극단적으로 9만 원 빠졌을 때, 그럴 때 지금 비중이 있으면 뭐 2배 더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이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빠져봤자 지금 여기에서 더 빠질 수 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뭐 이건 우리 우루사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저 포스코 케미칼처럼 갑자기 어떤 호재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또 물론 악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펀더멘탈, 정말 PER이 됐든 PBR이 됐든 아니면 그 산업 섹터의 어떤 전망이 됐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우리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탁탁 튀어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강주의 PER과 PBR이 상당히 낮지 않냐. 그러니까 맞아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네, 우리 또 가족분이 계시네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괜찮다. 오히려 현대제철보다는 네.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낫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보다도 중소형주, 중소 철강주들, 네. 이런 걸 많이 들고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탄력이 좀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탄력은 있어요. 그런 거는 주가 같은 경우 빠졌을 때 만약에 사놓는다고 하면 좀 반등에 대한 확실한 게 없으면은 시간이 계속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철강 쪽을 굳이 지금 또 봐야 되나?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금의 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자금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투영, 그다음 펀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뭐 모든 업종을 보면서 다 그렇게 담아갈 필요는 없다고 느끼다 보니까 철강은 요 뒤에 조금 처져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장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우리가 좋은 케이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안 좋은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 장이 빠질 때 그 예를 들면 뭐 IT나 2차 전지 빠지겠지만 이런 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빠지면 그때는 더 빠져버리거든요. 뭐 IT나 2차 전지보다. 저희가 그 생각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추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더 오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PER과 PBR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가치주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치주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어떤 순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도 한데 이게 과거의 역사를 대입해 보면 고배당주, 그 다음에 뭐 가치주 성격, 그 다음에 액티브 성격을 가진 그런 경향이, 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장이 빠졌으니까 기존의 고배당 성향을 가진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는 종목을 접근하면 절대 수익이 더 낮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배당 같은 경우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의 요소, 그 다음에 배당의 세금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주가 같은 경우가 그만큼 그 플러스 알파를 가진 성장주보다 탄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생각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장에 저희가 매몰될 수 있는 부분, 장이 빠지고 시가 배당이 높은 종목, 뭐 은행주라든지 뭐 많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라든지, 그 관점을 배당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장 뒤에 약간은 숨는 플레이, 예. 통계적으로는 그게 시장 대비해서라든지 성장주 대비해서 우월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우루사 이사님의 개인적 생각을 잘 이해하시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